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로 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조만간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연, 여러분이 곧 만나게 될 사람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카드에 집중하시고 무의식이 이끄는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시간을 드릴게요. 1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은 굉장히 사교적인 사람이에요. 평소에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이상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이상형과 가장 비슷한 사람을 만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데이팅 퀸 카드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사람들의 호감을 쉽게 살 수 있을 정도로 활달하고 친근한 스타일을 얘기하거든요. 이 사람은 데이트 장소를 선택할 때도 센스가 있고,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원하고 있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눈치를 빨리 채고 챙겨주는 다정함까지도 갖춘 사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나게 되면 따뜻한 연애를 하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하지만 두 분이 만나게 되는 상황만 보면 그렇게 좋은 일 때문에 가까워지는 건 아니거든요. 노엘비어와 마스터마인드가 같이 있을 때는 한쪽이 너무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다른 한쪽이 도와주려고 하면서 가까워진다는 걸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보자면 상대방이 어딘가 투자를 했다가 많은 돈을 잃었을 때 여러분이 위로해주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상대가 취업이나 시험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을 때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주고 응원해주면서 가까워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꼭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도 인간관계로 마음이 힘들었거나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고 힘들어하는 상대를 위로해주면서 부쩍 가까워지는 분들도 있을 텐데, 무조건 상대방이 힘든 일을 겪고 여러분이 도움을 준다거나 위로를 해준다는 게 아니라, 정반대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상대방이 구제해 주듯이 다가올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한쪽이 어려울 때 급속도로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니까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도 상황적인 어려움은 존재할 거예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한쪽이 힘들다면 데이트를 할 때 다른 쪽에서 데이트 비용을 조금 더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 힘들다면 위로를 해줘야 되는 입장에서는 종종 버거울 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애를 하기로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서로의 감정이 꽤 크다는 걸 의미해요. 굴곡은 있을지 몰라도 두 분은 진정성 있는 연애를 하게 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의 직업을 보면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한다고 하거든요. 운동 관련이나 교육 관련으로 일을 하고 있어서 회원들이나 학생들을 상대로 일을 할 수도 있고, 심리 상담이나 서비스 업종에 있어서 고객들이나 내담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분은 자기 관리도 잘하고 사람도 잘 다루기 때문에 상대방의 키워드 카드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잘한다고 했었나 봐요. 언변이 좋아서 회원들이나 사람들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끌고 가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일단 사람들이 상대하려면 보여지는 모습들도 중요하다 보니까 이분은 스타일도 센스 있고 자기를 꾸미는 것도 좋아하는 편이에요. 화려함보다는 캐주얼한 옷을 깔끔하게 코디하는 스타일리시함이 있어요. 굳이 외적인 이미지로 보자면 상대가 여자일 경우에 우아한 이미지를 가졌을 거고, 남자라면 귀티나는 이미지를 가졌을 건데, 어느 쪽이든 외모 자체만 두고 봤을 때는 여러분이 호감을 충분히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카드로 본 상대방은 꽤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하는데, 과연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인상을 받게 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해 볼게요.
아, 상대방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랑 잘 맞는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능력이 꽤 좋은 편이에요. 자기와 어느 정도 결이 맞는 사람을 곁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 사람이 여러분을 외적으로 마음에 들어 해도 함부로 마음을 주지 않으려는 경계심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힘든 상황을 이야기하는 쪽이 상대방이라 하더라도 안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진지한 얘기나 자기 자신에 관한 깊은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치만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여러분을 탐색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첫 만남에 어느 정도 호감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뜻이라서 대화 흐름은 전반적으로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거라고 보이네요. 상대가 여러분을 생각하는 카드를 보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겪는 건 상대방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퍼브 컵은 딜레마나 괴로움, 권태감이나 불만이 많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과 가까워진 다음에는 자기의 속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 겪고 있는 고민거리나 힘든 것들을 드러내고 싶어 하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사람을 많이 상대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을 건데 이분이 겪는 힘듦이 일에서 오는 권태감과 현타일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솔루션을 주든 위로를 해주든 그게 상대방의 마음에 크게 와닿을 거예요. 이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여러분들한테 빠지게 된다고 카드가 알려주고 있거든요. 이 썬카드는 누군가에게 완전히 마음을 내어주게 됐을 때, 사로잡히게 됐을 때 자주 나오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을 본 마지막 카드에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난 순간부터 가면 갈수록 감정이 더 커지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을 받게 될까? 음, 두 분 다 처음 봤을 때 서로에게 관심은 생기는데 다가가는 게 조심스러운 감이 있어요. 한눈에 딱 내가 찾던 사람이다. 이런 생각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지 않을 거지만 얘는 좀 괜찮다라는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데 여러분도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관계가 시작될 거라고 보이네요. 초반에 이 정도의 호감만으로는 관계가 수월하게 발전되진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두 분의 사건들, 그리고 상대가 느끼는 힘듦을 여러분들한테 털어놓게 됐을 때, 상대방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감정이 갑작스럽게 커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원래 성향이 남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성격인지는 모르겠는데, 유독 이 사람 문제에 여러분이 크게 반응하게 되네요. 마지막에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검에 둘러싸여서 묶여있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상대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건 그만큼 도와줘야 할 것 같고 답답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걸로 보이는데 좀 측은지심이나 구원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게 되실 거예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분이 여자라면 모성애가 움직이게 될 거고 남자분이라면 보호 본능이 자극될 거라고 보여요. 이만큼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싶다는 게 큰 애정을 나타내기도 해서 두 분의 상황을 제외하고 애정 자체만 본다면 만족스러운 연애가 될 거예요. 그럼 과연 마지막으로 두 분이 연애를 할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 역시 두 분의 관계에서는 조언자와 구원자의 역할이 뚜렷해서 여러분이 상대에게 도움을 주거나 조언을 해줄 때 너무 부드럽게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해요. 예를 들어, 너의 입장은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가정법처럼 상대를 이해하려고 들지 말고 좀 더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요. 이런 거 보면 상대방은 계획적인 스타일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드럽게 얘기를 할수록 실행이 조금 더딜 수 있고, 실행이 더딜수록 여러분이 들어주고 공감해야 되는 피곤한 문제가 생길 거라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상대가 행동하게 만들고 똑부러지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 보이네요. 특히 상대가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잘 끌어주고 상대가 잘 끌려와야만 좋은 상황으로 전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구할 때는 상대가 해야 될 몫을 똑부러지게 알려주고 시키는 게 도움이 되니까 이 부분만 조심해서 두 분의 연애가 잘 이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2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만날 사람은 위로 나이 차이가 좀 나거나 나이대가 비슷하다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성숙한 사람일 거예요. 어른스러워서 든든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잘 리드하는 사람이라서, 좋게 말하면 독립성이 강하고 강단이 있어 보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살짝 꼰대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아이스킹 카드는 사회적으로 여러분보다 높은 위치를 나타내는데, 두 분이 회사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직급이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거나 특히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일 거예요. 두 분이 가까워지는 사건을 보면 시작점이 굉장히 복잡해요. 미스테이큰 카드는 다른 사람의 문제에 여러분이 개입되거나 잘못된 장소에서 두 분이 본격적으로 가까워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뒤에 컨퓨전과 리버스가 함께 있어서 정서적,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관계에 머물다가 결과적으로 두 분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지금 연애를 하고 계신 분이 이 카드를 보고 있다면 현재 사귀는 사람과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하소연하듯이 털어놓게 될 거고, 상대가 거기에 개입해서 조언을 해줌으로써 두 분은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게 되실 거예요. 이 과정들이 마치 환승연애처럼 이루어질 수 있고, 여러분이 썸을 타고 있는 상태나 애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상대방에게 만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두 분이 가까워질 수도 있어요. 주변에 보면 종종 애인과 겪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 상담하다가 고민을 들어주던 사람과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 사람과 만나는 방식이 딱 그런 식이에요. 연애 고민이든 썸 고민이든 서로 털어놓고 들어주다가 눈이 맞아서 도덕적으로 죄책감을 느낄 만한 관계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애인 있는 쪽이 만나고 있던 사람을 정리하면서 두 분의 관계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라고 보이네요. 조금 조심스럽지만 바람이나 환승연애로 만날 가능성이 가장 높고, 이 카드들은 사람들이 색안경을 쓰고 볼 수 있는 잘못된 장소에서의 만남을 얘기하기도 해서 헌팅 포차, 술집, 클럽, 낯선 여행지에서 가벼운 시작을 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 보면 상대가 나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걸까? 그냥 그 기분에 휘둘리는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이런 혼란스러움을 지나 두 분이 만난 장소가 주는 선입견을 깨고 관계를 시작하는 분들도 있겠다 싶네요. 상대방의 키워드에 사회적이나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이게 꼭 돈이 많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높은 인지도나 명예를 나타내기도 해요. 상대방의 직업 카드에 덧풀이 나온 거 보면 이 사람은 돈보다는 명예나 커리어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에 가까울 거라고 보여요. 찾는 고객이 많은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연예인처럼 매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얼굴을 알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댄서나 미술, 디자인 감독, 작가처럼 예술 관련 직종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도 꽤 있어 보여요.
어쨌든 이분은 대중들에게 자기의 자유로운 모습과 자신의 경험을 표출하는 계통의 일을 하고 있어서 평범한 직장인을 만났을 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이 자유로움을 추구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욕심이 없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이루고 성취한 것들에 대해서 프라이드도 강하고 마이웨이 기질도 있고 한 번 정한 건 잘 바꾸지 않는 꼰대 같은 성향도 있는 데다가 자존감, 자존심도 굉장히 높은 편일 거라서 처음에 봤을 땐 상대방의 모습이 강렬하고 매력적으로 느껴지겠지만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 까다롭다, 까탈스럽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상대가 여러분을 봤을 때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좀 활발하고 밝은 이미지를 가지셨나 봐요.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참 열정적이다. 뭘 자꾸 배우려고 한다. 라는 생각을 하는 동시에 활달한 에너지를 느낀다고 해요. 첫인상부터 여러분을 호의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 두 분이 회사나 일적으로 얽힌 사이라면 뭐든 알려고 하고 어떻게든 잘해보려고 하는 모습에서 상대가 호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겠어요. 사적으로 알게 된 사이라면 호기심이 많은 여러분들의 모습에 상대가 여러분을 진취적이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상대방의 카드에 투 오브 소드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 같긴 해요. 여러분에게 애인이나 썸 타는 사람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분은 자기 마음을 접는 게 좋을지 계속 좋아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이분에게 만나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이 투 오브 소드를 보면 두 개의 칼을 가지고 어떤 것도 결정하지 못한 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데 결국 여러분과 시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는 에이스 오브 컵이 나온 걸로 봐서는 이분이 갈등은 하겠지만 그 시간 자체는 길지 않을 것 같네요. 상대방의 성향이 결정이 빠르고 자기가 해야 되는 것이나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해서 성취감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인 태도로 여러분에게 플러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 여러분의 카드와 상대방의 카드를 보면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쪽은 상대방일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요. 여러분이 이분을 봤을 때 하는 생각이 끝이 난 연애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는 카드가 나와서 상대방이 여러분한테 자기의 연애 고민, 뭔가의 문제를 얘기했고 거기서 타인의 연애에 개입되는 쪽은 여러분일 거예요. 처음에 상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이성적인 호감보다 상대를 도와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크게 할 거거든요. 단순히 친절의 의미로 상대의 이야기나 하소연을 들어주게 됐을 거고, 순수하게 보탬이 되고 싶다는 생각에서 개입이 될 거라고 보여요. 하지만 그분의 마음이 커지면서 여러분한테 자꾸 여지를 주고 기회를 보려고 하고 이성으로 다가오게 되는 데서 이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도 덩달아 마음이 생기게 될 거라고 하네요. 서로 얘기를 나눌수록 공통 관심사나 생각하는 방향성이 같다고 여기게 될 텐데 아무래도 상대가 만나고 있는 사람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은 혹시라도 상대방이 이전 연애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을지, 미안함을 느끼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과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해요. 꼭 이런 측은함이 아니다 하더라도 상대가 이별하는 과정에서 그 사람의 전애인이 계속 연락이 오고 만나자고 하고 붙잡는 행동을 지켜보면서 아, 쟤 너무 힘들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연애 감정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두 분이 가까워지는 단계에서 이런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불편한 마음은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게 될 거라고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분을 만났을 때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아, 만월의 이클립스는 일어날 일이 일어나고 있고 이 일어날 일이 여러분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걸 의미해요. 양자리도 마찬가지로 상황의 클라이막스를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둘 다 극단적인 변화, 심리적인 압박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아마 두 분이 가까워지는 계기가 환승연애처럼 살짝은 불편한 시작이 될 거라서 여기서 느낄 수 있는 힘듦이나 불안정한 감정들을 예고하는 걸 거예요. 만월의 이클립스는 여러분에게 다가올 사건들이 조금 불편하다 하더라도 일어나게 될 일은 어떻게 해서든 일어나게 돼 있고 만나게 될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만나게 되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해요. 양자리도 여러분이 이분과 겪게 되는 상황이 다소 급진적일 수 있으니까 이 상황에 기분이 좌우되지 않게 감정들을 잘 컨트롤하는 게 좋다고 알려주고 있네요.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 행동도 과격해지고 철이 없어지기도 하잖아요. 이번 카드를 선택하실 분들이 해야 되는 건 이런 일련의 과정을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 부분 기억하셔서 두 분의 인연을 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3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로맨티스트예요. 이벤트나 선물을 좋아하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좀 달달하게 얘기할 줄 아는 사람이라 연애 상대로는 꽤 괜찮은 이성을 만나게 될 거예요. 상대방은 이론적이고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유형에 가까워서 좋을 땐 한없이 좋겠지만 기분에 따라서 하는 행동이 조금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어요. 사람들을 보면 각자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닿아 있으려고 하는 스킨십으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연락을 자주 하고, 자주 보는 걸로 애정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감정을 물질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일 거라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조금 비싼 곳 위주로 다니게 되거나 사소한 선물 같은 걸 받을 일들이 많을 거예요. 두 분이 연애를 하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이미 알고 있거나 한번 호감을 거절했던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어떤 특정한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누구 하나가 마음을 받아줌으로써 연애를 시작하게 되는 거라서 새로 알게 된 사람보다는 기존에 알고 있는 사람과 인연이 닿으시는 분들이 많겠어요. 여러분이 상대를 먼저 좋아했는지 상대가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는지는 뒤에 카드를 보면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겠지만 상대방의 키워드에 로맨티스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백을 한번 거절했던 사람이나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이전부터 좋아하고 있던 사람과 만나게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요. 이분의 직업을 본다면 키워드에서 보였던 것처럼 돈을 좀 만지는 직업, 예를 들면 사업가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일 수도 있고, 물려받을 재산이 있어서 건물을 관리한다거나 세입자들의 월세를 받으면서 지내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부모님의 회사에서 일을 하는 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떤 회사에 있든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보니까 돈 자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 않아요.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좀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상대방은 또 그런 성향은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서 구김 자체도 별로 없는 편일 거예요. 구체적인 상대방의 성향이나 태도들에 따라서 선호도는 분명히 조금씩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매력이나 성취한 것들로 비춰보면 사람들의 호감을 사기엔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오, 이분의 카드를 보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이미 좋아하고 있거나 과거에 여러분에게 고백을 했던 사람과 만나게 될 것 같아요. 상대방이 처음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을 봤을 때 느끼게 되는 생각들을 보면 마치 여러분이 연애에 대해 관심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에 대해 호감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꼈다고 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의 고백을 거절할 일이 있었던 분들은 누군가를 만날 시간이 없다고 말을 했다거나 연애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을 거라고 보여요. 그 말을 상대가 곧이곧대로 믿은 거죠. 꼭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아도 이분의 눈에는 여러분이 이성 자체에 관심이 없어 보였을 수도 있는데 뒤에 식스 오브 소드가 있어서 여러분이 거절을 했든 은근히 철벽을 치는 시그널을 보냈든 상대는 여러분이 자기에게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려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외로움을 느껴서인지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한 번쯤 만나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서인지 갑작스럽게 상대의 호감을 받아주면서 두 분이 사귀게 될 텐데, 문제는 여러분이 상대방을 그다지 좋아하게 되는 것 같진 않아요. 두 분이 연애를 하는 중에도 상대방은 계속 여러분을 보면서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고 밖으로 나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해요. 마치 마음 없는 연애를 하는 사람처럼 친구를 더 자주 만나는 행동을 한다거나 둘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는 취미나 자기 개발을 하느라 열정을 외부로 쏟는 사람이라고 느낀다는 거죠. 굳이 얘기하자면 가불이 확실하게 나눠진 연애, 마음이 없는 연애를 하게 되실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역시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이분을 봤을 때 굉장히 애쓰고 최선을 다한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는 거 보면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있을 때 티를 좀 많이 냈나 봐요. 만약 이분이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눈치가 빨라서 알아차렸을 수도 있어요. 허세를 부리든 호감을 사려고 하든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에서 설레는 느낌을 받는 게 아니라 아, 얘는 잘 보이려고 저렇게까지 하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거든요. 상대방이 나름대로는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고 있는지 나이트 오브 컵이 있는 걸 보면 여러분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고백 공격을 하거나 마음을 표현하거나 직접적으로 다가오진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플러팅을 하더라도 은근하게 다가가고 잘 보이려고 애를 쓰긴 해도 뜬금없이 사귀자는 말은 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신감 없고 조심스러운 모습이 여러분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큰 단점이 있거나 모자람이 보이진 않지만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짝 밋밋한 사람이라고 여기게 될 거예요. 상대가 여러분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춰주다 보니까 여러분도 편한 연애를 하고 싶다는 마음에서 또는 만나다 보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될 텐데 그 끝이 그렇게는 좋지 않아요. 마지막 카드에 파이브 오브 펜타클은 궁핍하고
처량한 상태를 나타낼 때 자주 등장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은 애정 없는 연애에도 속없이 좋아하는 상대방을 보면서 어떨 때는 측은하고 어떨 때는 참 못나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좋은 곳을 가고 좋은 것들을 먹고 좋은 선물을 받으면서 잘 만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속빈 강정 같은 만남이라 연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 싶은데, 아마 이런 연애를 생각하시는 이유에는 단순한 외로움의 해소가 있거나 지난 연애에 지친 것들이 많아서 편한 상대를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요. 감정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연애라서 여러분이 이 연애를 하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스탠스,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 조언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아, 만월의 천칭자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과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모습의 밸런스를 찾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연애를 한다면 남들에게 보여주기 괜찮은 사람을 선택하는데 너무 의식하지도 말고, 마음이 간다고 아무나 사귀는 것도 아닌 적절한 사람을 선택하는 것부터가 우선돼야 된다고 해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마음을 주는 게 가장 이상적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이 밸런스가 약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남들에게 알리기 부끄러울 정도로 별로인 사람에게 꽂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마음은 없지만 보기에는 좋은 떡 같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 실제로 사랑에 빠지게 되는 사람의 중간점만 잘 잡으면 훨씬 더 만족스러운 연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어떤 사람을 만나든 사귀기로 결정을 했다면 상대의 단점을 보고 모질게 구는 것보다는 최대한 장점을 살펴보려는 노력을 해야 만남이 안정적으로 흘러가게 될 테니까, 3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은 자기 중심과 타인의 긍정적인 모습을 잘 볼 수 있는 시야를 키우셨으면 좋겠다 싶네요. 3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 4번 카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만나게 될 분은 일단 외모 자체가 훈훈해요. 한눈에 봐도 꽤 괜찮다, 예쁘장하다 하는 외모를 가지고 있는 분이라서 얼굴을 좀 본다 하는 분들이거나 금사빠, 얼빠인 분들은 이분을 봤을 때 첫눈의 호감을 느끼기 쉬울 거예요. 두 분이 가까워지는 결정적인 사건을 보면 전반적으로 큰 굴곡 없이 연애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플라잉 하이는 업되는 기분과 성공한 듯한 사건들이 있을 때 좋은 결과들을 나타내는데, 이 카드가 두 분의 시작점에 있는 거 보면 외모가 훈훈한 상대방이 여러분에게 먼저 호감을 표현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직접적으로 들이댄 느낌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호의적인 행동을 주고받다가 점차적으로 사이가 발전하기 시작할 텐데, 굳이 누가 먼저 좋아했냐라는 걸 따져본다면 여러분이 상대를 좋아하는 것보다는 상대가 여러분을 먼저 마음에 들어 했고, 이 행동에서 여러분은 마치 간택당한 것 같은 들뜬 기분을 느끼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기분을 느낄 정도로 상대방이 매력적이고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상형에도 아주 가까운 사람일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을 선택함으로써 나도 이만큼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나를 좋아할 정도로 내가 꽤 괜찮구나 하는 자존감 상승도 있다 보니까 시작 자체가 굉장히 매끄러워요. 더클락 여기치, 렌치 여기치로 썸 탈 때 흔히 하는 밀당을 하면서 소모적인 감정 싸움을 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발전하게 되실 텐데, 두 분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서로 호감을 확인하고 사귀게 되는 것뿐이기 때문에 성향 자체도 두 분 다 마찰 없이 잘 맞을 거라고 보이네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연애의 시작을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서 굉장히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게 될 사람의 직업을 보자면 사람들을 채용하고 사람들을 쓰는 일을 전반적으로 맡아 하시는 인사과나 채용 담당자일 수도 있고, 자기의 성과에 따라 돈을 가져가는 영업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노력한 만큼 얻어가는 일을 하다 보니까 프리랜서나 PT 트레이너, 헤어 디자이너, 강사 쪽으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겠네요. 이분의 성향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는 스타일이라서 좋게 말하면 철두철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나쁘게 보자면 작은 일에도 가장 최악을 생각하는 사람이라 스트레스가 많아 보이기도 할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머릿속은 상상하느라 늘 움직이고 있어서 좀 피곤하고 지쳐 있는 것처럼 보이기가 쉽겠네요. 그럼 이 예민한 상대방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할지 구체적으로 카드를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아, 이분이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는 똑 부러지는 선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라고 해요. 포 오브 펜타클은 자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의 첫인상에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 경제적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를 잘 해놓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일 수도 있고, 루틴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자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는 분일 거예요. 그게 시간이든 돈이든 건강 관리든 여러분은 상대방의 눈에 여러모로 할 일은 다 하는 사람, 자기 할 몫은 다 하고 산다라는 인상이 커요. 이분이 여러분을 봤을 때 한눈에 꽂혀서 마음이 같다기보다는 여러분이랑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빠지게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두 분의 관계 흐름이 굉장히 매끄럽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대화를 할수록 잘 맞고 통하는 코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걸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점차적으로 커지게 될 거예요. 대화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상대방만 이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몇 마디 해보면 금방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텐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지금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의 나이대가 조금 어린 편이거나 결혼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분이 많은지, 상대가 여러분과 연애를 하면서 관계에 대한 진지함은 다소 부족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한다고 해요. 더플 카드는 자유롭지만 무책임할 수 있고 흥미롭지만 진지하지 않은 연애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결혼할 생각이 있고 진지한 연애를 원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면 상대가 본 여러분 모습 자체가 순수한 연애를 지향하거나 아이 같은 연애를 하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반대로 여러분이 상대를 봤을 때는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아, 둘 다 성향이 굉장히 닮아 있어요. 상대가 본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왔던 포 오브 펜타클은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 자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고, 여러분이 본 상대방의 첫인상에서도 살짝 계산적이고 자기 입속을 차리는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이 식스 오브 펜타클은 자기한테 득이 되는 사람한테 잘해주고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선택적으로 호의를 보이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어서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이 느끼게 되는 상대방의 첫인상은 호불호가 강하고 좋고 싫어하는 티를 잘 내는 사람으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대화를 할수록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는
쓰리 오브 펜타클이 나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분은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상대, 코드가 비슷한 사람, 뭔가 죽이 잘 맞는다 하는 느낌을 받게 될 거라고 하네요. 카드를 보면 두 분 다 잘 통하고 의견이 잘 맞다는 카드가 서로에게 비슷하게 나와 있어서 끼리끼리 만났다 하는 케이스가 바로 여러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점 없는 연애는 없다고 막상 사귀기 시작하면 상대방의 지나친 독립심이나 혼자만의 생각과 걱정 많은 모습에 여러분이 살짝 서운함을 느끼게 되기도 하겠지만 이게 두 분 사이에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둘의 대화가 이만큼 잘 통한다면 결국 이런 상대방의 독립성도 시간이 갈수록 옅어지게 될 거고 자연스럽게 공유하는 부분이 늘어나게 될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두 분이 연애하면서 어떤 걸 조심해야 될지 좋은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오, 웨이팅문은 여러분이 기존에 유지하던 기운이 약해지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 생활을 한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이라면 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는 적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의미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현재의 연애 기운이 약해지고 있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넘어가야 될 때라는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보이네요. 특히나 최근에 다운되고 안 좋은 일들, 지루한 일상들이 이어졌던 분이라면 이 안 좋은 기운조차도 약화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새로운 관계나 새로운 시작들을 하기에 너무 좋은 시기가 돼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낯선 장소에 가보는 걸 여러분에게 추천드려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영상에서 말한 상대방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신월의 물고기 자리도 똑같이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고 있으니까 준비를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러분에게 다가올 인연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사람이 아니라 새롭게 만나게 될 사람일 거예요. 4번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이번에 분명 잘 맞는 인연이 나타나게 될 거라서 집이나 회사, 학교처럼 늘 다니던 장소에만 머무르지 말고 밖으로의 활동을 늘리셨으면 좋겠네요. 4번 카드 리딩은 여기서 마칠게요.